민주당에서는 정부가 안 하니 우리가 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현장으로 가보시죠. 여당 의원님들이 참석을 아직 안 하셨는데 참석 안 하시는다는 그런 아마 의사표시를 하셨나 봅니다. 그래서 좀 더 기다릴까 했지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곡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은 총 투표수 12표 중 가 12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3항,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법을 포함한 5개 법안을 20분 만에 야당 단독으로 신속 처리를 시킨 겁니다. 밀어붙인 건데 여야의 입장이 다릅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국민의힘에서는 거대 일야당 민주당이 밀어붙인다 이렇게 표현들을 하시는데 저희 21대에서 시작부터 아시다시피 저희가 밀어붙이지 않고 저희는 계속해서 협의, 논의하다가 오히려 국민들에게 질타를 받았습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2번 실수는 하지 않을 것이고 민생을 위하고 국민을 위하는 일이라면 저희는 적극 밀어붙일 생각이고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날치기 처리를 했습니다. 이번 총선 결과가 나타내는 것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날치기를 하라는 국민들의 뜻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절차적으로도 내용적으로도 문제가 많았는데 이런 강행 처리는 아주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긴 거라고 생각을 하고 22대 국회에서는 절대 이러한 모습의 법안 처리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4년 전 총선이 끝난 이후 생각해보면 이른바 검수완박법 등 민주당이 주도로 입법 절차를 통과시킨 법안들이 많았는데 그 모습이 다시 재현되고 있다. 여당은 무기력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관련 상임위에 불참했는데요. 민주당에서는 전원 찬성을 했습니다. 양곡법 개정안 등등등등. 여당은 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무기력. 대통령의 거부권 말고 방법 없다. 방법 없다. 방법 없다. 라는 얘기만 나오고 있습니다. 진수희 전 장관님. 네. 확실히 야당은 이 선거 결과로 자신감도 좀 얻었고 일단 인원수가 많기 때문에 상징적인 것 같아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법을 다시 이른바 이제 밀어붙였는데 오늘 많은 조간 신문들에서는 거야의 입법 독주 이런 식의 비판도 눈에 띕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어제 상황을 보면 자신감의 수준을 넘어서 약간 오만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갖기에 충분한 그런 상황이었다고 보고요. 물론 이제 이번 총선에 나타난 민의의 해석은 각자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만 민주당은 총선 직후에 자만 오만하지 않겠다라고 했었던 다짐이 좀 무색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물론 저렇게 하는 명분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21대 국회에서도 180석이나 몰아주었는데 당신들이 한 게 뭐 있느냐라고 이제 국민들로부터 질타를 받았다. 이제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저는 그게 국민들 다수의 의견이 아니고 민주당 강성 지지층의 의견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22대 국회 아까 이제 입법 독재 예고편을 보는 것 같다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저도 그 점에 대해서 동의를 하면서 약간 우려가 되는데 저는 이 지점에서 이제 국민의힘 쪽에도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아직 21대 국회의원 임기 한 달이나 남았습니다. 마지막 날까지 국민의힘 의원들도 상임위 무조건 불참하지 마시고요. 들어가서 설사 결론을 다르게 만드는 데는 무력하다 하더라도 끝까지 좀 의견 제시하고 싸우고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본회의에 올라가도 막을 방법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말고 가서 본회의에서 수정안을 만들어서 내면서까지 최선의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게 한 달 임기 남은 동안
자신들이 받는 세비를 국민들의 세금으로 충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에 대한 그 의무로 생각하고 마지막까지 의원으로서 해야 될 일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민주당도 계속 22대까지 저렇게 나가지기는 힘들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에서 좀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여야에게 모두 쓴소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더 큰 논란은 이게 아닙니다. 이 대표가 밝힌 이른바 처분적 법률, 이게 논란인데 위헌 논란까지 일고 있습니다. 일단 들어보시죠. 급작스럽게 회의를 소집하게 됐습니다. 제가 어제 환율이 1,400원을 돌파하는 상황을 좀 보고 고물가 문제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 전반에 상당히 위기가 현실화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분적 법률을 좀 이제는 많이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신용사면 이런 거는 지금 정부가 지금 당장 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입법으로 그런 거는 신용사면 조치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행정부가 하는 고유의 일을 아예 국회가 하겠다. 그게 이 대표가 밝힌 처분적 법률입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처분적 법률을 통해서 행정부의 일 중에 어떤 걸 민주당 주도로 하겠다라는 걸까요? 조금 전에 밝힌 신용사면, 전통적으로 정부가 해왔던 일입니다. 서민금융 지원, 그리고 선거 때 공약했던 1인당 25만 원을 지급하는 일 모두 다 아예 입법화해서 행정부가 따르게끔 하겠다라는 겁니다. 처분적 법률, 행정 집행 통하지 않고 입법만으로 국회가 행정부의 역할까지 하도록 하게 하는 법률을 의미합니다. 여당에서는 위헌 소지가 있다라며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처분적 법률, 이거 상당히 좀 논쟁적인 이슈인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방금 앵커가 얘기한 것처럼 처분적 법률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부의 집행력이라 사법부의 재판 결과를 통한 어떤 집행이 아니라 그 두 가지를 패싱한다는 의미거든요. 예. 이런 가령 뭐 그 정부는 전체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매달 25만 원을 지급해야 된다. 아예 법안으로 정의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예산안을 가지고 그 예산안에서 지자체나 국가가 어떤 그 복지부를 통해서 집행하는 것이 아닌 아예 규율로 만들어 버려서 예. 그렇게 간다라고 하는 건데 아마 그것이 이제 뭐 기본 뭐 무슨 그런 어떤 정책적인 개념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됐을 때 양국관리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일정 정도 수요가 높아지면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줘야 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법이 고쳐지지 않는 한 그 충족이 됐을 때도 계속 집행하게 함으로써 부작용을 갖고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 소비에트 경제학과 학자 중에 코로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쓴 책 중에 결핍의 경제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소련이 왜 망했냐? 생산하고 성장하는 것보다 소비와 집행을 더 많이 하면 나라는 망한다. 그렇지 않습니까? 생산 여력이 있어야 되는데 복지가 성장을 더 많으면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이런 길로 간다는 것은 그야말로 어떤 계속적으로 소비가 줄고 세수가 주는데도 집행이나 지불해야 될 건 많아지는 그 구조로 갈 수밖에 없다. 만약 민주당이 계속 이와 같은 처분적 법률로서 모든 어떤 국가 기능을 없애고 연성을 없애버린다면 상당히 그런 위험성에 도착하고 갈수록 국가의 재정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빚이 많아지는 그런 결과를 낳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성이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조간신문 일각에서는 삼권 분립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것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도 있었습니다. 그런 관점 말고도 야당이 추진하겠다라는 법안에 필요한 예산들이요, 이게 상당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처분적 법률 등을 통해서 거야당이 입법부가 행정부의 권한까지 소위 대신한다면 그 예산 마련은 어떻게 하느냐라는 질문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데 민주당 일각에선 그건 정부가 알아서 할 일이다 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양국관리법 매년 1조 5천억, 농산물 가격안정법 매년 1조 1,900억, 전세사기 특별법 2조, 민생회복지원금 25만 원씩 13조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는데 김주영 의원님, 네. 이 예산 마련은 일단 정부가 그건 챙겨야 된다라는 것 같아요. 예산 마련에 대한 어떤 방법이랄지 그런 얘기는 좀 안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총선 끝나고 지금 열흘이 다 돼가는데 정부 여당이 거의 마비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은 총리와 그 비서실장 인선 문제로 굉장한 난맥상만 보이고 있고요. 또 국민의힘은 어제 농해수위에 7명 전원 불참했잖아요. 굉장히 무기력한 모습 보이면서 집권당으로서 지금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는 생각인데 민주당이 지금 거의 여당처럼 민생 챙기기부터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이죠. 과연 그것이 이제 민주당의 의도대로 다 통과될 수 있을지, 또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할지, 이런 것들이 관건으로 남아 있습니다만은 어제 얘기했던 것들, 민생 챙기는 것들에 대해서 추경을 통해서라도 이거는 조금 신속히 해야 될 부분들은 해야 한다. 이게 이제 민주당의 의지이고요. 사실 집권 초기에 돈 없다고 하던 기재부가 사실은 52조 있어요 이러면서 턱 내놓지 않았나요? 그 생각이 문득 들었고요. 또 작년에 세수 구멍 난 것만 해도 뭐 56조, 7조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법인세 인하해주고 뭐 부자 감세해주면서 세수 구멍 났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국민 허리띠 졸라매는 것으로 이거를 벌충하겠다 뭐 이런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아서 정부가 조금 더 이 오픈 마인드로 이 상황을 좀 타개하는데 민주당은 좀 협력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그냥 돈이 어디 있냐 이런 식으로만 얘기하지 말고 선거 기간 동안에 대통령이 선심성으로 공약했던 것들은 그럼 그 돈은 다 어디서 나는지, 이를테면 한동훈 위원장은 부가가치세 인하까지를 얘기하면서 막 공약을 남발했었잖아요. 그럼 그때는 어떤 돈으로 그걸 하려고 했던 것인지, 그것들을 다 생각해 보면 여야가 지금은 머리를 맞대고 이 어려움을 좀 극복해 나가는데 그 야당의 입장도 좀 수용하는 태도로 가야지 돈이 어딨냐, 야당 독주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예. 자, 여야 의원들의 다양한 견해 전해드렸습니다.